다음으로 수시 모집 요강 볼 때 체크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앞에 이제 내용들 저희가 이제 네.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부 전형별로 안내되어 있는 파트를 보고요. 여기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전형을 이제 상세하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지원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 어떤 것부터 먼저 봐야 될까요? 사실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고 네. 싶은 그런 전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모집 인원부터 뭐 어떻게 뭐 수능 지원 자격, 지원 자격, 수능 최저 여부, 전형 방법, 그리고 뭐 그 동점자 처리 기준, 뭐 서류 제출,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어떻게 전형을 운영하고 선발하는지가 좀 자세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다 꼼꼼하게 네. 읽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너무 근데 이게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좀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인 게 있을까요? 그냥 다 읽어야 되는 내용이긴 네네. 한데요. 어떻게 읽어나가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시간 관계상 네. 그걸 다 하나하나 같이 보긴 조금 어려울 그쵸. 것 같고 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네.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떠한 전형이건 뭐 관심 있는 전형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로 광운대학교 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예를 들어서 같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모집 단위 인원이 나올 네. 거예요. 그 전형에 대한. 몇 명을 뽑는지. 네네. 근데 저희가 앞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긴 했잖아요. 그 인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원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지원 자격이 이제 자격. 나오는데 그 지원 자격은 꼼꼼하게 보셔야 되십니다. 그렇죠. 지원 자격은 내가 그 전형에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이 없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역균형인재는 어떤 지원 자격을 갖고 있나요? 이거 같이 살펴보기 네네, 전에 같이 보기 전에. 그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앞에 우리 요약 파트에서 네. 고교 유형별로 고교 유형. 그 지원 자격 여부, 가능한 여부 동그라미 X 되어 있는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네, 뭐 이런 거. 그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간단하게 고교 유형별로만 한번 전형별로 고교 유형별로 지원 자격이 가능한지 여부만 본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이제 보면 끝나는 거고요. 좀 자세한 지원 자격은 여기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떤 유형인지만 앞에서 좀 총괄적으로 다룬 거고 실제로 이제 요 페이지에서는 이게 좀 풀어서 쓰잖아요. 좀 몇 가지 개조식으로 글자로 서술해서 쓰니까 내가 뭐 몇 월 졸업 학생인지 이런 것까지 좀 봐야 되잖아요. 졸업생 특히 또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 광운대학교 지역균형인재 네, 이걸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2021년 1월 이후 국내고등학교. 국내고등학교. 네, 여기 나와 있죠. 국내고라고. 국내고등학교 졸업 가로치고. 예정. 졸업자거나 졸업 예정자. 그렇죠, 맞아요. 졸업자거나 졸업 예정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졸업자이거나 졸업 예정자에 해당이 되면 이제 되는 거고 또 하나 플러스가 돼야 될 게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그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요. 거기 보면 이제 고등학교별 추천자 명단을 본교 서식에 맞춰 제출 기간 내에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함으로 되어 있고 가로 열고 추천 인원 제한 없음하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추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러면 신 선생님 이 학생이 이제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학생이에요. 국내고등학교.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광운대학교 교과 전형 여기 이제 지역균형 전형을 지원하고 싶어요. 그럼 이 학생은 이제 우선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여기 뭐 추천을 받아야지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담임 선생님한테 이거 얘기를 해서 내가 추천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게끔 미리 학교 측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나는 이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지원하면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고 그냥 지원하게 되면 이건 지원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맞아. 이게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지원하고 싶으면 당연히 학교 측에 얘기를 하고 사전 협의가 된
다음에 이 다음에 지원을 해야겠죠. 네. 학교별로 또 선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네. 그거는 좀 체크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미리 언제 선생님께 얘기를 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공문으로 가나요? 강원대학교에? 저희는 또 별도 여기 별도로? 시스템 같은 게 시스템으로. 이것도 대학마다 좀 달라요. 네, 있어가지고 그게 또 원서 접수할 때 안내가 또 별도 나가니까 학교로 나가기도 하겠네요. 네, 뭐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첫 번째 거 보시면요. 3학년 1학기까지 3개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네. 교과 성적 산출이 가능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충족해야 되는 지원 자격 조건이에요. 5학기 중에 3학기 이상.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우리 국내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졸업할 학생이다라고 하면 거의 다 평범한 학생이면 다 그냥 5학기 그냥 하잖아요. 근데 거의 다 충족을 하는 케이스인데 이제 유념해서 이제 이게 충족이 안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 좀 유념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해외 고등학교 다니다가 국내고로 편입을 했어요. 중간 고등학교 중간에 편입을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학 이상 성적이 있는지 교과 성적 산출이 이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럴 때는 그럼 해외에서 공부했던 그런 성적은 반영을 안 하는 거겠네요, 그냥?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이상 교육 과정을 우리나라 교육 과정 이수를 하고 그리고 교과 성적의 산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3개 학기만 이상이면 되는 거고, 네네. 2개 학기,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요. 네. 그렇죠. 그게 또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 가운데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 거가 확실히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시고 죄송합니다.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운대 이제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 개 합의 몇 등급이어야 되고 이런 게 별도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 이렇게 찾아서 볼 건 없다. 그러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이제 있는 3번에 있는 전형 방법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전형 방법. 네, 전형 방법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그 여러 가지 전형이 있잖아요. 그 전형 안에 있는 전형 방법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렇죠, 맞아요. 대학마다도 다 다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전형 방법을 꼭 체크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네, 이 전형 방법을 보시면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괄합산. 되게 간단하네요. 네. 일괄합산 단계별 아니고요. 일괄합산이시고요. 네, 선발 비율은 100%인데 여기 보시면 전형 요소가 있죠. 이 전형 요소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거든요. 그 요소가 뭔지를 보면 이제 광운대는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100%, 반영 비율이 100%고 반영 점수가 1000점이다. 1000점.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는구나. 전형 방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봐야 될 건 그러면 여기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를 이렇게 100% 반영 비율 100% 1000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영될까를 보셔야겠죠. 어떻게? 네. 어떻게 적용하는지 내 학생부를. 그런다라고 했을 때 그 밑에를 이제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요. 학교생활 기록부 이제 반영 방법이라고 해서 페이지 76쪽 참조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안내를 하죠, 보통. 네, 보통 이제 대학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내용을 보고 여기 해당 페이지로 가셔야 돼요. 해당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셔야겠죠. 76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이제 교과 성적만으로 뭐 비교과 성적에 대한 출결 이런 거 반영 안 되고요. 교과 성적 100%로 이제 반영이 되고요. 뭐 학년별 가중치 비율 따로 없고요. 전학년 동일하고요. 뭐 이렇게 되고 또 밑에를 보시면 뭐 어떻게 학년별로 뭐 반영이 되는 등급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올해 또 학생들이 유념하실 게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내 교과 성적이 어떻게 이렇게 반영했을 때 몇 점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산출식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는데 어려우면 또 그 산출식을 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네, 서비스하기도 하잖아요, 네, 대학이.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넣어가지고 내가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랑 비교해서 이제 지원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집 요강을 전형 방법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네.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에게 좀 더 뭐 조금이라도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좀 마지막으로 네. 한 번 더 학생들이 같이 체크를 네. 해서 보셔야 될 파트가 이제 보시면 제출 서류 양식 파트가 서류. 네,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학생부종합 전형 중에 이제 서류 평가를 하는 그 자료로 네. 뭐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대학이다 라고 하면 그 양식 파트에 그렇죠.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겠죠. 자기소개 양식이 모집 요강에 이렇게 네. 나와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때가 아니라 이 양식을 지금 이제 다 맞아요.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좀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자유 질문 있잖아요. 대학. 맞아요. 그런 것들. 네, 3번이 이제 자율문항을 네. 운영하는 대학도 있고 아닌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미리 보고 네. 이제 미리 작성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좀 해놔서 자기 PC에다가 저장해놓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한글 말고 그 뭐죠? 메모장에다가 해두셔야지 그게 정확하게 글자 수가 카운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좀 작성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좀 같이 체크해서 유념하셔서 보셔야 네네. 될 부분이 이제 내가 만약에 지원하고 싶은 네. 전형에 지원 자격 이제 요건에 해당되는 지원 자격 서류가 있다. 특별 전형이 그런 거 많죠. 네, 그렇죠? 맞아요. 특히 특별 전형에 그런 서류가 많거든요. 네네. 네, 그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앞에 세부 전형별 안내에도 네, 안내에도 좀 자세하게 네. 나와 있고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서류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좀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내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지 지원 자격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닌데요. 일부. 네, 일부 학생들이 특히 어제 원서 접수할 때 전화로 이런 문의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한부모 가족 지원 자격과 관련해 가지고 강원대는 올해 이제 수시에서는 고른기회 전형을 선발하지 않고 정시로 넘어가긴 했거든요. 네. 작년까지 이제 고른기회 전형 이제 한부모 가족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전화 문의가 왔던 게 분명히 적혀 있어요. 거기에 한부모 가족 지원 확인서 있죠. 확인서를 제출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는 한부모가 이제 한부모 가정인 거죠. 네네. 가정인데 그럼 저는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이런 전화 문의가 많이 와요. 그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원 자격 확인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서류를 내야 되는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부모 지원 자격 그러니까 지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되어야지만 있죠. 한부모 지원 대상자. 선정돼야지만 그 확인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자가 아니었던 학생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왜 한부모 근데 한부모와 살고 있으니까 본인은 한부모 가정이니까 가능하다. 근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특히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그게 오해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이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서류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해서 내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원서 접수할 때 그때 확인하시고 지원하고 뭐 이러려면 조금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까 좀 미리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대학에 좀 물어보고 전화로 좀 해보고 일단 모집 요강에 자세히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전화로 문의를 하셔도 되시고 사료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수시 모집 요강 살펴보기 위한 주요 체크 포인트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뭐 더 확인해야 될 사항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학생들 어느 정도 이제 대학을 내가 어디를 가겠다, 뭐 어느 전형을 가겠다라고 구체화를 했다면 수시 모집 요강은 꼭 한번 기본적으로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요 체크 포인트만 짚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꼼꼼히 봐야 돼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블이니까 정말 이게
그 입시가 끝날 때까지, 수시가 끝나면 발음 이상했나요? 아니요. 수시가 끝날 때까지 정말로 이게 그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또 어떤 분쟁 상황에서도 좀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꼼꼼히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사실 언급하지 않긴 했는데 보면 뭐 장학제도, 그러니까 입시 장학제도, 장학 혜택, 맞아요. 장학제도라던가 뭐 학생들이 궁금한 학사제도도 있고요. 맞아요. 기숙사 이런 것도 다 그 모집 요강에 안내가 되어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도 다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네,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입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입시 결과들 다 올라와져 있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입시 결과와 이제 모집 요강을 좀 같이 보시면 그 대학 전형을 좀 더 저는 효과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다음에도 또 좋은 콘텐츠로 한번 좀 부탁드리고, 날씨가 지금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대학 어디가 TV 시청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앞으로도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